끝에서 세 번째 줄인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는 순간 언제나 권한도 함께 넘어간다. 결국 책임을 많이 질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책임을 맨날 미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권한도 넘어가는 걸 모르고 그러면서 권한은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권한만 갖고 싶어 한다. 네, 맞아요. 64페이지 중간에 그 문제를 피해서는 부와 행복을 얻을 수 없다. 남보다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은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문제들과 싸워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운 부분을 만날 때마다 나중에 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부분이 많은데 책임하고 반대가 회피 성향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나도 모르게 회피 성향을 가지고 하는데 책을 보면서 결국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고 책임지는 사람이 권한까지 가질 수 있으면서 더 많은 문제들과 싸워야지 그만큼 부를 이룰 수 있구나 라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항상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 것보다 이걸 무조건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하라고 하고 왜는 결국 왜 해야 되냐고 스스로 물어보는 게 이제 결국 변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라고 물어보지 말고 어차피 해야 될 거는 내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라고 초점을 맞춰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짜 근데 투자를 하면서 되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문제들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길까 그리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또 계속 새로운 문제가 터지는 거 보면서 괴롭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런 문구를 보면은 그거를 겪어야만 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결국 진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71페이지 가난은 저절로 생겨난다. 가난은 책임을 거부할 때 생겨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당신은 최소한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결정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당신은 항상 권한을 갖게 된다. 결국 책임을 거부하면은 가난을 얻게 되고 책임을 내가 지고 어떤 일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생각해보면 부도 따라오게 되고 거기에 대한 권한도 얻을 수 있다는 게 여기에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남 탓하지 말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맞아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 왜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라고 질문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155쪽에 보면 네. 밑에 당신의 소망을 당신이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로 만들려면 그의 합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것을 왜 해야만 하는가 하는 이유. 어떻게라고 묻는 대신에 좀 더 자주 왜라고 묻자.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은 모두 90%의 왜와 10%의 어떻게로 일을 시작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90%의 어떻게와 10%의 왜에 몰두한다. 저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평소에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위에도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다들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그 방법론적인 거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 사람은 소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왜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먼저 질문이 이루어져야 그게 끊임없이 동기부여가 되고 그 방법들을 꾸준하게 실행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내가 왜 하는지 이유가 있으면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기준을 잡고 넘어갈 수 있는데 왜 하는지가 없다 보면 막연하게 그냥 돈을 벌고 싶어서라고 하고 가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가 오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부딪혀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의 기준, 핵심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왜 하는지가 정확해야지 끝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 경제적 자유를 이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각자 자기만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박희님의 그 왜는 뭔지 궁금해요. 전 특별하진 않은데 경제적 자유가 시간의 자유를 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은 남들한테 하고 원하는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것 같아요.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난다던가 내가 좋아서 하는 부분을 하면서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관련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게 원하는 일 같아요. 근데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내 시간을 레버리지를 당해야 되잖아요.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싶은 거죠. 음. 솔럼님은 왜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고 하세요? 똑같아요, 똑같아. 다 똑같잖아요. 다 시간의 자유를 얻고 싶어가지고. 뭐 누군가는 뭐 물질일 수도 있고, 저랑 박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인데, 저는 그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아이들을 키우는 일 같은 경우도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인데, 내가 회사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누군가한테 부탁을 하고 맡기고 나는 다른 일을 한다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으로 아이를 낳고 나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아이를 내가 스스로 키우려면 어쨌든 직장이라는 게 자아실현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다니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회사를 다닐까? 저한테 더 중요한 가치인 다른 걸 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런 고민을 하는 시기에 아이들은 다 자랐고 네. 지금 엄마의 손이 필요하지 않는 나이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아이고. 어, 너무 많이 컸네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이유는 아이들이 아닌 나를 위해서로 바뀌었고 예전에는 퇴사를 해야겠다는 이유가 아이를 육아하기 위해서였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일이 뭔지는 되게 추상적이지만 계속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경제적 자유가 모두가 원하지만 그걸 이루고 나서 난 진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되게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